금산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장에 대한 진단해 주셨고요. 현금 확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반기 주도주라는 관점입니다. 하반기 주도주의 선심의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금산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진단 필요하신 분들 진짜 쉬운 진단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김영일 전문가의 진단인데요. 먼저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기가레인 1850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20% 비중의 기가레인입니다. 오늘 네. 장에 이 121선을 잘 지지해 줬고요. 장중에 1830원까지 딱 갔어요. 예. 예, 딱 매수가 부근 시도를 했었는데 오늘 강한 양봉입니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예, 약 한 달가량 가지고 있었는데, 예. 계속 지지부진 하길래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 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그래도 또 수익이 크게 나시기도 하셨어요, 시청자님. 그쵸? 예. 예, 2,200원 부근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기가레인에 대해서 오늘 장에 어떻게 볼지 전략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주시죠. 네, 일단은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사업 분야가 반도체 장비 쪽하고 5G 쪽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는 5G 쪽으로 이제 주로 움직이죠. 5G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기가레인 이제 워낙에 덩치가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테마 성격으로 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가레인이 사실 5G 쪽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그렇고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제 막 흑자 왔다가 다시 또 적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가레인을 5G 쪽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기가레인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을 봤을 때에도 굳이 기가레인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양 섹터에 대해서 기가레인은 그렇게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이제 기가레인의 성격 자체가 원래 이제 길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권 내에서 항상 움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권 내에서 항상 움직이면서 수급 들어오면은 박스권 고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차익 실현 나오고 수급 들어오면 또 이제 박스권 고점 갔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최근에도 그러한 흐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점에서 수급 들어오면 그대로 상승 나왔다가 박스권 고점 그러다가 다시 차익 실현 나오고 또 수급 들어오면 고점 갔다가 다시 차익 실현 나오고 또 고점 이런 식의 이제 박스권 내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약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년도 그렇고요. 보게 되면 2,000원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못 뚫어주고 있잖아요. 워낙에 이 구간의 매물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떤 좋은 이슈나 무언가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는 한 기가레인은 크게 뛰어오르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 기회에 실적 외에 다른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이슈가 나오기까지는 단순히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가레인은 웬만하면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그래도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이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항상 주가 자체가 2,000원 구간을 뚫기가 어렵게 움직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2,000원 구간의 1차 매물대 그리고 2,200원 구간의 2차 매물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목표 구간을 2,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원 정도를 1차 목표대로 설정을 해서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주게 되면 2,200원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수익권 확대를 노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2,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박스권 저점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1차 매물대에 도달을 했을 때 뚫어줬을 때에는 2,200원 정도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000원 근처 구간에서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 이제 변곡점이고 하락을 어느 정도 이제 출발했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지수가 큰 폭으로 꺾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되 다음 매물대 정도 근처까지 와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종목 교체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가는 없어도 되겠을까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21선 구간으로 봐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현재 121선 구간에 약 1,700원 정도 구간이 됩니다. 1,700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 저항 구간, 1차 지지 구간이 1,600원 근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차 저항 구간이 1,400원 정도 근처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1,700원 정도 구간, 그러니까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힘이 조금 많이 약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식간에 차익 실현 혹은 이 투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1,700원 이탈 시에는 그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최근에 장중에 2,195원에서 힘 빠진 게 이유가 있었네요. 네. 네, 손절가도 지켜주시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응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변곡점에 있고 수급이 강하지 않은 그리고 실적이 애매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가레인 단기 목표가 2,000원, 손절가 1,700원 지켜달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오신 분이신데요. 옥냐님, 안녕하세요. 두산 테스나 41,000원에 5% 비중입니다. 사자마자 많이 떨어지네요.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주가는 1% 상승하면서 36,300원에 마감됐는데요. 10% 손실이시죠? 김영희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일단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조금 두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이제 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1분기 정도까지는 약간의 이 실적이 조금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하반기 정도 갔을 때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세가 마무리가 된다?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다 눌리고 나서 재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반도체 쪽에 가장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업황이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2분기부터 메모리 업황에 대한 재고 감소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2분기에 저는 반도체 쪽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분기 정도에 시장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같이 이제 떨어지는 시장에도 반도체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저는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가장 기대해 볼 만한 섹터가 반도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조정을 마무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잘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대응만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시청자님께서 단가를 조금 높게 사신 게 저는 조금 이제 아쉬워요. 왜냐하면 단가를 높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단기 최고점 구간에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저점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3만 원대에서 4만 원 초반대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차트를 늘려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4만 1,000원 정도부터 매물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구간부터 저항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수급을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수급을 강하게 밀어주지 않고 뚫어주지 않고 윗꼬리 그리고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이 형성이 됐죠. 결국에는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저항을 느꼈기 때문에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금 한 바퀴 순환 돌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산 테스나도 저점에서 잡았으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순환이 나온 건데 지금 이제 고점에서 순환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힘든 구간을 지나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순환이 나올 것인가?
다시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힘을 모아서 재탄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2분기에는 저는 반도체 쪽을 가장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 하반기에 실적이 기대되는 이러한 이제 소부장 쪽도는 충분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지 구간을 일단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60일선과 120일선 구간이 약 32,500원부터 35,000원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한 35,000원 근처까지 간다. 그러면 저는 그 이하 구간부터 물량을 모아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물량을 모아가면서 지금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으시잖아요. 비중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35,000원 근처 구간 이하부터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하면 평단가가 3만원 중후반대까지 낮춰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그리고 혹은 이제 2분기 정도에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의 매물 구간은 마찬가지로 41,000원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시청자님께서는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물량을 모아갔다가 재상승이 나올 때 41,000원 구간에 또 저항을 느끼겠죠. 그런데 이 구간의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수급이 이제 쏠리게 되면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밀어준다. 그러면 이제 45,000원 정도까지는 수익 극대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41,000원대에 물량의 부담을 느끼고 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매물대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이 제한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41,000원 이 매물대를 중요한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뚫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지금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2분기 시장이 재상승했을 때 반도체 업종이 주목받을 가능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 반도체 업황 회복 가능성 때문인데요.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에 대한 전략 35,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41,000원의 목표가입니다. 만일에 또 이벤트나 이슈를 동반했다면 45,000원까지 2차 목표가 잡을 수 있다는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TKG 휴켄스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5,200원에 15% 조금 안 돼요. 네,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오래됐어요. 이거 하고 몇 년 된 것 같아요. 조금 수익 나다가 네. 계속 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어느 근저까지 막 올라 그래가지고. 네.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을 조금만 더 내주면 좋겠는데요. 이번 네. 기회에 팔고 싶으신 거죠? 네, 너무 오래 갖고 있었는데. 네. 너무 안 움직여서요. 알겠습니다. 그 고민을 김영일 전문가가 해결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네, 일단은 TKG 휴캠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질산을 주로 만드는 화학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조금 이제 기대가 되는 게 다시 한번 이제 이 주력 제품에 대해서 이제 가동률이 좀 올라가면서 올해 이제 실적이 다시 한번 이제 호조를 좀 보일 것이다. 1분기 이제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잘 나와줬거든요. 실적도 좀 잘 나와줬고 이제 올해 내내 좀 견조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TKG 휴캠스가 이 반도체나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질산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제 2차 전지 도전제용 CNT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기업이 나노신소재잖아요. 이러한 이제 도전제용 CNT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4월 말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준 거거든요. 이제 이 CNT 도전제까지 새롭게 이제 사업에 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연간 한 이제 1만 톤 정도의 생산량이 기대가 되고 있고 삼성 SDI나 SK온,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우리나라 이제 국내
배터리셀 기업들에 납품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TKG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실적도 튼튼하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TKG 휴캠스의 상황을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최근에 24,000원 구간에서 더 이상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하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역시나 이 구간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 이제 저점에서 최근에 이제 이 CNT 도전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잘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이 앞선 매물대 그대로 이제 부담을 느끼고 부딪혀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TKG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길게 보셔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이제 길게 보셔서 지금 보게 되면 단가가 저는 당분간에는 박스권을 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약 한 이제 21,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이하 구간으로는 저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워낙에 이제 올해 초에 실적도 잘 나와줬고 그 다음에 올해 내내 이제 좀 견조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 성장 동력인 CNT 도전제 사업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주가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워낙에 이제 시장이 이제 최근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TKG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21,000원 초반대 정도가 될 텐데 저는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충분히 좋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 나와주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저는 고려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도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일단 1차 목표가는 24,000원이 되겠죠. 이 구간에 또 매물이 워낙에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24,000원 구간은 이제 1차 이 목표가로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앞서서 이 24,000원 구간에 거래가 너무 많이 됐었거든요. 수급이 많이 몰려 있어서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24,000원 구간을 뚫어주기는 조금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TKG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고 성장성도 괜찮으니까 조금 이제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서 21,000원 근처 정도 구간까지 오게 되면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평단가를 어느 정도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최근에 상승을 보였었던 24,000원 구간이 주요한 매물대가 될 거니까 이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26,000원 정도까지는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또 24,000원 구간에서 부담을 느낀다라는 뜻이 되니까 24,0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시청자님께서도 이 단가에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노리는 전략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지난 몇 년 동안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참 많이 애를 먹였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 나왔는데요. 어떠실까요? 그러면 몇 프로나 사요? 지금 15% 갖고 있는데. 네. 21,000원에서 얼마 정도 더 사면 될까요?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는 마시고 지금 현재 단가가 25,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으시니까 21,000원에 이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비중을 한 15%시니까 15% 더 집어 넣으시면 23,000원 정도대의 단가가 형성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4,000원 정도 도달을 했을 때는 약수익권 도달이 되니까 그 정도 비중으로 추가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 비중 30% 정도 추천을 하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어떠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TKG 휴캠스 올해 견조한 실적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도전제용 CNT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이면서 공장 설립 추진하고 있다는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으로 분류되면서 21,000원의 추가 매수, 1차 목표가 24,000원, 2차 목표가 26,000원 제시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한애경님께서 와주셨고요. LG 생활건강을 110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5%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2년이 지났네요. 요즘 조금 오른다 싶었는데 오늘 또 폭락했습니다. 추가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스마일 표시를 보내주셨어요. 진짜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오늘 이게 뭡니까 정말. 일단은 역시나 예. 중국발 이슈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중국 관련한 이제 대만 이슈에 이제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대만 문제에 이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LG 생활건강이 이제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이제 중국의 어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끌어올려져야 결국에는 또 다시 실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지금 이제 이러한 또 이 중국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중국이 완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매몰차게 이제 앞으로 좀 대할 것인가? 저는 그러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한번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했냐? 중국에 이제 새롭게 산업단지가 들어설 건데 거기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저는 중국이 좀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원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기술력들을 사실 많이 탑을 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 손길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저버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화장품 쪽은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화장품 쪽은 성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던 것 같고, 앞으로 성장 산업이냐 아니면은 전방 산업군에 속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전방 산업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 대해서 성장성은 조금은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에 대한 어떤 큰 기대감, 주가에 대한 어떤 드라마틱한 급등, 이러한 부분은 지금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번 1분기에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한 효과로 인해서 이제 이 내수 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내수 소비가 증가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전혀 반응을 크게 하고 있지 않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이슈는 그렇게 크게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중국 내에서도 워낙에 이제 이 중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또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기업들은 비단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판매 전략을 다양화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기간이 조금 길게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이 21선을 뚫고 오늘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주가가 만약에 바닥을 잡고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앞에 이제 매물 구간이 또 두텁게 형성이 되어 버렸거든요. 60만 원대, 70만 원대 지금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구간을 빠르게 뚫어버리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전략은 일단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저는 조금 더 다른 종목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단기 조정으로 접어들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도체 쪽을 가장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시다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를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향후에 정말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판매 전략을 잘 짜내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수급이 확인이 됐을 때 대응을 노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수익을 다른 종목 쪽으로 최대한 챙겨놓고 그 수익을 본 만큼 해칭해서 물량을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놓으시고 해칭을 하는 쪽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군과 그렇지 않은 산업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장품 쪽은 그렇지 않은 쪽에 저는 속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빠른 수익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서 해칭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빠를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매매 방식이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당장은 LG생활건강에 대한 대응보다는 조금 더 다른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고, 향후에 화장품 기업들이 어찌됐든 이제 중국 쪽에서 그래도 이 경제 성장치가 조금 더 이제 상향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반응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반응이 나올 때 다시 대응을 노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반도체 등 다른 섹터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이시고요. 신규 매수는 따라서 화장품보다는 반도체 등 다른 섹터에 눈을 돌리자는 의견인데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분께서 또 다른 선택지로 그냥 포기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도를 해서 다른 쪽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시는 것도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LG생활건강이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단가를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잡아주면 괜찮거든요. 약간 이전 저점 구간이 요 정도 구간에서 잡아주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이 또 이제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어찌됐든 중국에서 안 좋은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은 발언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만약에 정리가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제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싣는 쪽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오늘 이런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화장품은 보수적인 대응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회복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긴 싸움이 예상됩니다. 60만 원에서 70만 원의 매물대에 두텁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LG하고요. 예. 80만 원 싶은데 왜 자꾸 뭐 문제가 있나 왜 그래요? 아, 네. 80만 원에 10% 들어가셨고요. 네. 보유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아, 최근에 매수하셨고요. 네. 예, 그래도 최근에 매수하셔서 큰 스트레스는 없으셨겠죠? 예, 근데 그럼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 내려가나 문제 있나 고민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종목 사셨을까요? 좋다고 하던사에 샀는데. 네. 아마 배터리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 들으셨을 것 계속 같아요. 좋다고 해서 샀더니. 예. 좋다고 해서 샀는데 왜 내려가나요? 김영희 전문가님? 좋았죠. 너무 이제 양극재 쪽이 정말 이제 잘 갔잖아요. LG화학이 이제 기본 사업은 이제 화학 쪽이고 석유화학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시장이 이제 워낙에 양극재가 잘 갔잖아요.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LNF라든지 양극재가 그야말로 이제 올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이제 상승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흐름이냐? 최근 양극재 종목들이 쭉쭉쭉쭉 치고 나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살짝 꺾이는 구간이죠.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과열된 구간에 진입을 한 거고,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구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양극재 이 종목들보다 상승폭이 덜하기는 했지만 상승이 나오기는 나왔죠. 상승이 나오기는 나왔고, 나온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양극재 종목들이 같이 꺾이니까 LG화학도 똑같이 꺾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은 차익 실현 나오고 꺾였으니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를 하셔야겠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현재 21선 구간, 그 다음에 61선 구간 정도까지,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양극재가 완전히 좀 죽을 것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양극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LG화학이 지금 상대적으로 덜 상승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덜 상승이 나온 쪽에 양극재 쪽에 한번 수급이 몰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은 조금 이제 길게 생각해야 될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최근에 80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권은 나오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85만 원 정도에 도달을 하면서 앞선 구간에 이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온 거고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차익 실현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이니까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이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약 한 70만 원 초반대에서 75만 원 정도까지 지지를 보여주고 반등이 나오면 다시 이제 이 85만 원 구간이 주요한 매물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90만 원, 95만 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85만 원 구간에서 그대로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한 차례 순환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순환의 과정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조금 길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온 겁니다. 다시 이제 상승이 나오려면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힘을 모았다가 재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기다리는 구간이 조금은 이제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기다림만 가져가면 충분히 다시 재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 목표가는 85만 원, 2차 목표가는 90만 원 안내 드리면서 만약에 85만 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면 추가적인 수익 극대화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 여력은 있으실까요? 추가 매수요? 네. 많은데 들어갈 수가 있나? 10% 근데요. 예. 근데 다음 월요일 날 더 내려가면은 반 팔아야 되나? 덜 해야 되나? 아, 지금 손절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영희 전문가님은 이제는 버텨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정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네. 이제 바닥 잡았을 때는 물량을 조금 더 담으셔도 이제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간은 조금 이제 걸릴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워낙에 이 지지하는 구간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이탈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지를 보여주는 구간에 다시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은 가능하다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도하신다면은 이렇게 좀 매도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데 어느 쪽 가실 건지도 좀 궁금했었는데요. 다른 분 진단을 해드려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LG화학 양극재 과열 구간에 진입하면서 차익 실현 구간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버텨보자라는 의견이고요. 73만 원 중요한 라인, 70만 원 초반까지 지지하는지 잘 보면서 목표가는 1차 85만 원, 2차 90만 원 제시했습니다. LG화학이었고요.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와 계십니다. 케빈 유님께서 이지를 2450원에 20% 사셨는데요. 지금 뭐 손실이 크진 않으세요. 2만 원 선에 오늘 장에 마감됐습니다. 지난번에 컴투스 잘 가이드 해주셔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글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었거든요. 이제 테슬라가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하면서 LFP 라인업을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제 2차 전지 기업이나 완성차 기업들도 상당히 LFP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LFP 배터리가 원래는 성능에 대한 문제가 컸었는데 이제 또 전해질이나 이러한 이제 전해 액들이 워낙에 또 발전을 하고 LFP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도 높아지다 보니까 충분히 LFP 배터리가 충분히 이제 이 성능을 좀 크게 늘릴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LFP 배터리 쪽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지가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냐? 이지가 히토류 쪽으로 이제 엮이는 종목이에요. 이지가 이제 이 고순도 산화철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LFP 쪽으로는 마찬가지로 산화철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히토류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산화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EG 같은 경우에 오늘은 히토류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제 뭐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혹은 이제 뭐 유니온이라든지 전체적인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수급이 좋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G 같은 경우에도 히토류로 인해서 오늘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 보게 되면 유니온 머티리얼도 그렇고요. 유니온도 그렇고요. 동국 RNS도 그렇고 싹 다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이 진행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EG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LFP에 대한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다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그저께죠. 그저께 히토류로 인해서 저는 수급이 형성이 다시 재가동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히토류로 인해서 형성되었던 수급이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상당히 크게 그렸죠. 그러면 그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G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 지지 구간은 오늘 저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가 구간은 약 한 18,800원 구간이거든요. 이 정도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열려있는 구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는 이 저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텐데 아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들어온 물량도 지금 한 차례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22,000원 구간을 뚫어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22,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G LFP 배터리 관련주, 히토류 관련주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오늘 차익 실현이 아쉽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가 18,800원 손절가 엄수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22,000원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권희천 님이십니다. 진짜 쉬운 진단 찐팬입니다. 아모그린텍 매수가 17,500원에 비중 35%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아모그린텍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21선을 지지하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16,660원에 마감되면서 손실 구간이십니다. 아모그린텍 전망해 주시죠. 아모그린텍이 이제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죠.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오늘 이제 하락을 했었던 부분은 테슬라의 이제 부품 납품 중인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생산량은 늘린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좀 대폭 하락하다 보니까 2차전지 쪽에는 당연히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러면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슬라의 이제 이 매출 비중이 15%가 넘어가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테슬라 쪽에 비중이 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오늘 낙폭이 좀 상당히 크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어찌됐든 생산량은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선을 지켜주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2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1선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시면서 이탈 시에는 일단 한 차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탈 시에는 이제 이 저점 구간이 상당히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구간에 도달했을 때 굳이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감수하고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또 현재 주가가 매물대가 될 거라서 저는 현재 주가 이탈하게 되면 일단 정리하고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차 목표가는 18,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18,000원 구간에서 또 단기적인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주면은 2만원 정도 신고가 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또 18,000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를 굉장히 주요하게 보시면서 21선 이탈 시에는 일단 한 차례 정리하고 가는 흐름 그 다음에 지켜주면 18,000원 구간 대응 구간으로 노리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테슬라 또 리비안까지 납품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테슬라 노이즈로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개선세 이어지고 있고 테슬라 생산 확대 수혜주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종가 잘 지지해야 하고요. 강하게 이탈하면 손절 처리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쯤에서 오늘은 진단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의 시장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이번 주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뭐 수급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이 어제 오늘 사줬고 개인 쪽에서는 코스닥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은 분위기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다다음 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FOMC 때 이번에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여유로운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지금 이제 종목 순환이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섹터별로. 그래서 숨쉬기 구간으로, 이제 숨고르기 구간으로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종목에 대해서 무리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매매 전략 꾸려 나가시는 걸 반드시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장을 보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쪽은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시장에서 반도체가 견뎌준다라고 하는 건 기대감이 충분히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시장이 조정이 다 나왔을 때 바로 또 이제 먼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섹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수급이 또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수급이 결국에는 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재상승, 재탄력이 나올 때 어느 종목군들이 수급을 먼저 받아주느냐, 결국에는 꼭 그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이 시장을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큰 거니까 앞으로 수급을 받아줄 종목들을 잘 주목을 해보자 안내드리면서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심 있게 바라볼 만한 섹터 다음 주 어떤 쪽이 될까요? 일단 오늘 신재생 쪽에 움직임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신재생 쪽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MC 이후에 한번 봐야 될 섹터로는 역시나 반도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초에 FOMC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전후로 해서 시장의 템포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매매 템포도 늦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입니다. FOMC 이전에는 신재생 에너지, 이후에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는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김영희 전문가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금요일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 동안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쉬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장 마무리하고 진짜 쉬운 진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